친구가 찍어준 영상이 불륜을 폭로했다. 친구가 찍어준 생일 파티 영상을 보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영상 속 22분 17초 지점 배경에 흐릿하게 찍힌 그 장면.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돌려봤고 또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 아내가 제 절친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부부와 친구 모임의 일상. 제 이름은 준호고 올해 35입니다. 아내 유진이와는 결혼한 지 6년째예요. 대학 동기로 만나 5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죠. 유진이는 저보다 1살 어린 34인데 여전히 20대처럼 발랄하고 예쁩니다. 저는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유진이는 패션 회사에서 MD로 근무합니다. 둘 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다 보니 공감대도 많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우리 부부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누군가를 만났어요. 대학 동기들, 직장 동료들, 동네 친구들. 특히 저희 부부는 커플 모임을 좋아했죠. 다른 부부들과 함께 맛집 투어도 하고 여행도 가고 집들이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커플이 있었어요. 제 대학 절친인 태민이와 그의 부인 소희였습니다. 태민이는 제 룸메이트였어요. 4년 내내 같은 방을 쓰면서 형제처럼 지냈죠. 태민이의 고민도 제가 제일 먼저 들었고 제 고민도 태민이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태민이는 건축회사에 다녔어요. 키가 182cm로 저보다 크고 운동을 좋아해서 몸도 좋았습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죠. 소희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우리 4명은 한 달에 2~3번씩은 꼭 만났어요.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만나서 저녁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볼링도 치고 그랬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홈파티 하자. 태민이가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좋지. 우리가 음식 준비해 갈게. 유진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소희 씨 요리 실력 뽐낼 기회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오빠도 같이 도와줘야 해요. 저 혼자 못해요. 소희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면서 정말 가까워졌어요. 각자의 집을 오가며 홈파티도 자주 했고 짧은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함께 갔었고 강원도 펜션도 같이 다녀왔어요. 유진이와 태민이도 친했습니다. 당연하죠. 저와 태민이가 절친이고 우리가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였어요. 태민이가 유진이한테 형수님이라고 부르면 유진이는 오빠라고 불러요라며 웃곤 했습니다. 소희와 저도 편한 사이였어요. 동생 같은 느낌이었죠. 소희가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제가 조언해주기도 했고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소희가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준호 오빠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좀 꼬여서. 괜찮아, 고마워.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완벽한 우정이었어요. 4명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했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평생 갈 거라고 믿었어요. 3개월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35번째 생일이었죠. 유진이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우리 집 거실을 풍선과 배너로 꾸미고 케이크도 주문하고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태민이와 소희도 왔었죠. 제 대학 동기들 몇 명과 유진이 회사 동료들도 왔었어요. 총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형. 태민이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외쳤어요. 고마워, 친구. 저는 감동받아서 태민이를 껴안았죠. 파티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노래하고. 유진이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었어요. 제 어릴 적 사진들을 보여주며 퀴즈를 내는 거였죠. 다들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태민이는 그날 비디오 촬영을 맡았어요. 태민이가 영상 찍는 걸 취미로 하거든요.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잘 찍었어요. 형, 오늘 제대로 찍어줄게. 평생 기억에 남을 영상으로. 태민이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부탁해, 친구. 저는 엄지를 치켜들었죠. 태민이는 파티 내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촬영했어요.
제가 케이크 촛불을 끄는 장면, 친구들이 축하 노래를 부르는 장면, 다 같이 건배하는 장면. 정말 열심히 찍어줬습니다. 파티가 끝난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집에 가고 마지막으로 태민이와 소희가 남았습니다. 형, 오늘 영상 편집해서 보내줄게.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태민이가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 고마워, 친구. 제가 태민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고마워, 소희야. 너희 덕분에 최고의 생일이었어.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유진이와 함께 정리를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좋았어. 고마워. 제가 유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당신 기쁜 표정 보니까 준비한 보람 있네. 유진이가 제 품에 안기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어요. 완벽한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배우자의 이상 행동 포착. 생일 파티 이후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었어요. 너무 미묘해서 확신할 수 없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유진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원래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는 편이었어요. 제가 유진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사진을 보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비밀번호도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고요. 그런데 생일 파티 일주일 후쯤부터 유진이는 핸드폰을 절대 제 앞에 두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문 앞에 놔두고 자기 전에는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줘. 게임하려고.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잠깐만. 유진이가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넸습니다. 여기. 왜 확인하고 준 걸까요? 예전에는 그냥 바로 줬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태민이와의 연락이었습니다. 유진이가 태민이한테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태민이 오빠라는 이름이 뜨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요즘 태민이랑 자주 연락하네.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응? 그래. 그냥 가끔 안부 묻는 거지 뭐. 유진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 그렇게 많이 해? 별거 없어.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 소희 언니 얘기도 하고.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유진이와 태민이가 친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자주 연락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는 외출이 잦아졌다는 거였어요. 유진이는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회사 일이 생겼다고 나가고 평일 저녁에도 동료들 만난다고 늦게 들어오고.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 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 토요일에 회사에서 급한 미팅 잡혔어. 미안. 유진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요일은? 일요일은 대학 동기들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모이는 거라서.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보자. 유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또 약속이 생겼어요.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죠. 네 번째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패션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잘 꾸미는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새 옷도 많이 사왔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했어요. 여보, 오늘 되게 예쁘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디가?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회사 동료 만나는데 왜 이렇게 꾸미지? 의문이 들었지만 딱히 의심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원래는 주 2회 정도였는데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좀 많아서. 조금만 참아줘. 유진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실제로 유진이 회사가 바쁜 시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주 전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야근을 하고 밤 10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유진이 핸드폰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죠. 카톡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태민이 오빠였어요. 메시지 일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고? 유진이는 오늘 회사 동료들 만난다고 했는데요. 저는 유진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비밀번호를 바꿨지? 저한테 말도 없이?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유진이를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아내가? 그것도 제 절친과? 아니야. 말도 안 돼. 제 착각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친구 촬영 영상 확인. 다음 날 금요일 저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젯밤 본 메시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태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태민이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어요. 태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회사 일 때문에 좀 바쁘고. 형은? 나도 비슷해. 그나저나 생일 파티 영상 편집 다 됐어? 아, 미안, 형. 깜빡했어. 바빠서 아직 못했어. 이번 주말에 할게. 괜찮아, 천천히 해. 근데 혹시 어제 유진이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아니, 왜? 아니, 그냥. 유진이가 어제 늦게 들어와서. 아, 회사 동료들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 응, 그렇다고 했지. 그럼 그거 아니야? 형,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태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가? 미안, 쓸데없는 질문했네. 괜찮아, 형. 스트레스 받지 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태민이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준비된 대답 같았달까요? 저는 그날 저녁 일찍 퇴근했습니다. 유진이에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와보니 유진이는 없었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 알아서 먹어.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유진이 생각만 났습니다. 밤 11시쯤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어. 유진이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회식 어땠어? 좋았어. 팀장님이 고기 많이 사주셨어. 유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누구누구 갔는데? 우리 팀 사람들이랑. 다른 팀 사람들도 몇 명.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그런데 너무 피곤해. 먼저 씻을게. 유진이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진이가 벗어놓은 가방을 봤어요. 그냥 무심코 본 거였는데 가방 옆주머니에서 뭔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영화표였어요. 저는 영화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날짜 오후 7시 상영. 회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영화표가? 그리고 영화표가 2장이었어요. 누구랑 본 거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유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영상 속 의외의 장면 발견.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제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깨어 있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대학 동기들 만나. 저녁 늦을 것 같아. 또? 제가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미안. 괜찮아. 다녀와.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어요. 유진이가 나간 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어요. 태민이가 보낸 생일 파티 영상. 태민이는 며칠 전에 영상을 보내줬었어요. 편집한 버전이었습니다.
약 30분 분량이었죠. 저는 한번 대충 보고는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이제 다시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영상을 재생했어요. 파티 시작 부분부터 차근차근 봤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맞이하는 장면, 케이크 촛불을 끄는 장면, 다 같이 건배하는 장면. 평범한 파티 영상이었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게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술게임을 하고 있었죠.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었고 태민이도 화면에 나왔습니다. 아마 삼각대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은 것 같았어요. 20분쯤 노래방 기계를 켜고 다 같이 노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마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찍은 것 같았습니다. 22분 17초. 저는 무심코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화면 왼쪽 배경, 거실 구석 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였어요. 화면이 흔들려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두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서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20초쯤 뒤로 돌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22분 10초 노래하는 사람들을 찍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22분 15초 화면 왼쪽 끝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22분 17초 두 사람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그리고 확대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유진이와 태민이었어요. 둘이 거실 구석, 다른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니, 손만 잡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민이가 유진이의 허리에 손을 두고 있었고 유진이는 태민이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건 친구 사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재생했어요. 2초 후 카메라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두 사람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려서 그 부분을 여러 번 봤어요. 10번, 20번, 30번. 볼수록 확실해졌습니다. 제 아내와 제 절친이 뭔가 있다는 것. 저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유진이와 태민이를 관찰하며 봤어요. 5분 30초쯤 유진이가 태민이한테 음식을 건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에게 음식 건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니 손이 스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12분 45초쯤 태민이가 유진이한테 속삭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유진이 귀에 바짝 붙어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18분 20초쯤 유진이가 화장실을 가고 2분 후에 태민이도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둘이 거의 동시에 돌아왔어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장면들을 전부 캡처했어요. 특히 22분 17초 부분은 여러 각도로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영상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태민이가 보내준 건 편집본이었으니까 원본은 더 많은 장면이 담겨 있을 거예요. 태민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민아, 영상 잘 봤어. 고마워. 그런데 혹시 원본 영상도 있어? 편집 안 된 버전 말이야. 기념으로 보관하고 싶어서. 30분 후 태민이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원본? 있긴 한데 왜? 편집본이 더 깔끔하잖아. 그래도 원본이 더 생생하잖아. 보내줄 수 있어? 알았어. 용량이 커서 파일 공유 링크로 보낼게. 조금 이따 보내줄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원본 영상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어요. 1시간 30분 분량이었습니다. 편집본이 30분이었으니까 1시간치가 잘려나간 거죠. 저는 원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봤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카메라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뜬 순간이었어요. 카메라는 계속 녹화되고 있었죠.
화면 오른쪽에 유진이가 보였습니다. 혼자 서 있었어요. 그때 태민이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카메라 앵글에서 반쯤 벗어난 곳이었지만 여전히 보였습니다. 태민이가 유진이에게 뭔가 말했어요.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태민이가 유진이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유진이는 태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키스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떨어졌어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계속 봤습니다. 45분쯤 지났을 때 두 번째 발견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태민이가 화장실 쪽으로 카메라를 들고 가다가 잠깐 화장실 문 앞에 카메라를 놓아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손을 씻으려고 그랬나 봐요.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유진이가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태민이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안이 보였습니다. 태민이가 유진이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유진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민이의 팔에 손을 올렸죠. 조심해. 누가 볼 수도 있어. 유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다들 거실에 있어. 태민이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태민이가 유진이의 목에 키스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당황. 노트북을 닫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돌아온 거예요. 다녀왔어. 유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유진이가 다가와서 제 이마에 손을 댔어요. 저는 유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뭐야, 왜 그래? 유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앉으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영상을 틀었어요. 화장실 장면이었습니다. 태민이가 유진이를 뒤에서 껴안고 목에 키스하는 장면. 유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물어봐야지. 이게 뭐냐고. 설명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저 건 태민이랑 바람 피운 거지. 내 절친이랑. 내 생일 파티에서까지. 유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태민이랑 그런 관계였어? 침묵만 흘렀습니다. 대답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6개월. 6개월 전부터였어.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제 생일 파티 3개월 전부터였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쭉 저를 속여온 거예요. 어떻게 시작된 거야? 작년 가을쯤 우리 4명이서 등산 갔었잖아. 그때 준호는 앞서가고 나랑 태민 오빠는 뒤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어. 그때 태민 오빠가 고백했어. 날 좋아한다고. 제 머릿속에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10월 북한산 등산.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저와 소희가 앞서가고 유진이와 태민이가 뒤에서 오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어. 말도 안 된다고 했어. 우리는 친구 사이고 각자 배우자가 있다고. 하지만 태민 오빠는 진심이었어. 오래전부터 날 좋아했다고 참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받아준 거야?
내 친구의 고백을? 아니, 바로 받아준 건 아니야. 한 달 동안 피했어. 태민 오빠 연락도 안 받고 모임도 안 나갔어. 기억나? 11월에 내가 몸이 안 좋다고 모임 안 나간 적 있잖아. 맞아요. 기억났습니다. 유진이가 감기 걸렸다고 한 달 동안 태민이네 부부를 안 만났었죠. 하지만 12월에 회사 송년회 있었잖아.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태민 오빠한테 연락했어. 마침 태민 오빠 집이 회사 근처였거든. 그리고 태민 오빠 집에 갔어. 소혜 언니는 친정에 가 있었어. 그날 처음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쭉 나를 바보로 만든 거구나. 내 친구랑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도 만난 거야?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알아? 태민이 부인? 모를 거야. 우리 조심했어. 조심했다고? 내 생일 파티에서 화장실에서 키스한 게 조심한 거야?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형. 태민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10분 안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오면 알아. 안 오면 지금 바로 소희한테 전화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이는 눈치챈 거예요.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울지 마. 역겹거든. 제가 말했습니다. 1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태민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형, 들어와.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태민이가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 유진이를 봤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태민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둘 맞은편에 앉았어요. 할 말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태민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6개월 동안 내 아내랑 바람 피우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잘못했어. 언제부터였어? 유진이는 6개월 전부터라고 하던데. 맞아. 6개월 전부터였어. 왜? 왜 내 아내였어? 왜 내 친구의 아내였냐고. 태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을. 유진이를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응. 형이 유진이 사귄다고 소개시켜줬을 때부터. 그때 첫눈에 반했어. 하지만 형 여자친구였으니까 포기했어. 형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있었어. 우리 4명이 만날 때마다 유진이만 보였어. 소희한테 미안하지만 유진이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친구인 척하면서 기회만 노린 거야? 아니야, 형. 형은 내 진짜 친구야. 지금도. 하지만 유진이를 향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진이랑 결혼할 거야? 태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럴 생각은 없나 보네. 그럼 뭐야? 그냥 재미로 만난 거야? 아니야. 나 유진이 진심으로 사랑해. 태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야? 친구 배신하고 아내 배신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태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 소용돌이와 혼란.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나가.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형. 태민이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태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유진이도 일어서려 했어요. 너는 어디가? 이 집이 내 집이잖아.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유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용서?
6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고 용서해달라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태민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 나도 내가 이상했어. 당신을 사랑하는데 태민 오빠도 사랑하게 됐어. 둘 다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유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유진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깨어 있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허무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태민이었어요. 유진이의 배신도 아팠지만 태민이의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15년을 친구로 지낸 사람이에요. 대학교 4년 내내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 형제처럼 지낸 친구. 그 친구가 저를 배신했어요. 제 아내를 넘받고 기회를 노렸고 결국 손에 넣었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영상 파일, 스크린샷, 날짜와 시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월요일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아침 7시쯤 서재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여보, 아침 차려놨어. 나와서 먹어.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 서류 준비해놔.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서재에 있었어요. 유진이는 몇 번이나 문 앞에 왔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요? 태민 오빠가 어제부터 이상해요. 소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소희한테 말해야 할까요? 소희야,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왜요? 나갈 수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네. 그럴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증거 확보 및 불륜 확인. 카페에서 소희를 만났습니다. 소희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유진 언니는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장실 장면이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소희야. 이렇게 알려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언제?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래. 준호 생일 파티 때도 이미 그런 사이였어. 소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우연히 영상 보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소희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소희를 위로해 줄 말이 없었어요. 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빠, 이거 다른 증거도 있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응. 영상도 더 있고 유진이가 직접 인정했어. 저도 이혼할 거예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요, 오빠. 오빠도 힘들 텐데. 저도 이제 결심했어요. 배신한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위로했어요. 월요일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고 상담을 받았어요. 증거가 명확하시네요. 유책 배우자가 부인 쪽이니까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실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협의 이혼이면 빠르고 재판 이혼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부인 측에서 협조하시면 23개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유진이에게 건넸어요. 사인해. 제가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용서 못해? 못해.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줘. 싫어. 이미 끝났어, 유진아. 유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소희도 태민이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태민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의 황당 변명. 이혼 서류에 사인한 후 유진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정신이 나갔었어. 태민 오빠를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사랑은 당신이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믿을 수 없어, 유진아. 6개월 동안 나를 속였잖아. 어떻게 믿어? 태민 오빠랑은 완전히 끝냈어. 연락도 차단했어. 이제 당신만 볼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유진이가 태민이한테 문자를 보낸 걸 제가 몰래 확인했거든요.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곧 자유로워질 거야. 유진이는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태민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거짓말 그만해. 며칠 전에 태민이한테 보낸 문자 다 봤어.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제 그만하자.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유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희한테는 실수였어, 용서해줘라고 말하면서 유진이한테는 사랑해, 조금만 참아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다 거짓말쟁이였어요. 우리를 속이고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친구 덕분에 드러난 진실.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와 유진이 그리고 태민이와 소희. 두 커플 모두 이혼했어요. 아이러니한 건 유진이와 태민이도 결국 헤어졌다는 겁니다. 이혼하고 한 달 후에 둘이 만나다가 크게 싸웠대요. 서로를 탓하면서요. 내가 먼저 유혹했잖아. 아니야, 내가 먼저 고백했잖아.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도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금지된 사랑이 주는 짜릿함, 배신의 스릴을 즐겼던 것 뿐이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소희와는 가끔 연락해요.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위로하죠. 소희도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학교로 전근도 갔어요. 오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모르고 살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영상이 없었으면 계속 속았을 거야. 태민이가 찍어준 영상. 친구가 찍어준 생일 파티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만약 그 영상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내와 친구를 믿으며 행복한 척하면서요.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나았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이상한 신호들이 보인다면 확인해 보세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아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찍어준 영상, 사진들은 꼭 잘 보관하세요. 그 안에 예상치 못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영상을 봅니다. 22분 17초 지점. 배경에 흐릿하게 찍힌 두 사람의 모습. 제 인생을 바꾼 그 장면을요. 태민이는 자기가 찍은 영상이 자기 불륜을 폭로할 줄 몰랐을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본인이 직접 증거를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유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궁금하긴 하지만 알아보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제 대학 동기들한테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태민이와 유진이의 불륜 그리고 이혼. 친구들은 모두 충격받았습니다. 태민이는 동기 모임에서도 퇴출당했어요. 아무도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정말 힘들었겠다.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 친구들이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진심으로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여전히 외롭고 가끔은 유진이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배신당한 기억이 더 강렬해서 그리움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사진 찍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민이가 좋아하던 취미였죠. 복수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친구가 농담으로 물었어요. 아니, 그냥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거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영상과 사진은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는 우리가 놓치는 수많은 진실들이 숨어 있죠. 제 생일 파티 영상처럼요. 22분 17초의 그 장면처럼요. 요즘 저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너무 쉽게 믿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15년 친구도 배신할 수 있고 6년 아내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너무 피곤한 삶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간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믿되 경계하고 사랑하되 방심하지 않는 것.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소희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 거야.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오빠는 확신 있게 말하네요. 아직은 확신 없어. 하지만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 중이야. 안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 소희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힘내요, 오빠. 응, 힘내자.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주변에서 찍어준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꼼꼼히 보세요. 배경에, 구석에, 무심코 지나친 장면에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나 친한 친구가 갑자기 행동이 바뀐다면 주의하세요. 핸드폰을 숨기거나 연락이 잦아지거나 외출이 늘어나거나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진실을 알았을 때 도망치지 마세요. 고통스럽더라도 직면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 견디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저는 소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니까 덜 외로웠습니다. 다섯째, 용서는 천천히 하세요. 아니, 용서 안 해도 됩니다. 배신자를 용서하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본인이 원할 때, 마음이 편해질 때 하세요. 여섯째,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혼이나 이별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밤에는 외롭고 가끔은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고 믿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더 신중하게요. 친구가 찍어준 영상이 제 불륜을 폭로했습니다. 그 친구는 본인의 불륜을 폭로할 줄 몰랐겠죠. 세상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게 됐고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스럽더라도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시길, 그리고 배신당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신당하더라도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저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어요. 파이팅입니다.